안녕하세요. 주천부인입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규제, 스트레스 TSR,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이 모든 규제들이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고 내용들은 이미 많은 매체들을 통해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한 시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 아파트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 오랜 기간 정부의 혹독한 규제 속에서 다주택자들 역시 여러 자산들을 정리하고 더 좋은 곳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가 나오는 지역은 상방이 뚫려 계속 달려가고, 중하급지는 오히려 늘어나는 매물로 아직 정고점의 회복은 고사하고 거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양극화가 지금까지 정부 정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시장은 알겠고 문제는 대처 방법이겠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순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상황에 맞게 판단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 내 집 마련이 목적이신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이 가장 먼저 판단하셔야 할 것이 내 상황의 객관화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고 마치 집값이 내일이라도 엄청 오를 것 같다고 언론에서 떠드는 곳들 가만히 살펴보신 소위 어너더 라벨, 즉 그들만의 리그로 사실 대출 규제랑 크게 상관없는 평당 억 단위가 되는 곳들입니다. 잠실 좋죠. 대치동 살면서 애들 교육시키고 싶죠. 강남에 이사가서 출퇴근 편하게 하고 싶죠. 아마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 집이 맞벌이로 연봉이 좀 높다 해서 무리하게 대출 끌어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거나 외부 변수로 인해 이율이 작년처럼 갑자기 높아질 경우 대처가 되질 않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아파트를 선택해서 한 단계씩 급지를 올려나간다면 충분히 결국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무주택자분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당장 실거주로 살 집을 구하거나 아님 매매가와 전세값의 차이, 즉 갭으로 사놨다가 나중에 입주하는 경우겠죠. 당장 실거주라면 내 가정의 재무 상황에 맞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여유가 있으시면 좋은 곳은 계속 시세 확인하시다가 금매나 로얄동 로얄층이 적당한 가격이 나오면 그냥 매수하시면 좋을 듯해요. 문제는 10억대 이하나 언저리 가격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대출을 활용하세요. 갭을 이용하실 분들은 전세가 이미 맞춰진 매물을 알아보는 게 좋겠죠. 요즘 전세를 맞추면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대출을 막고 있어서 자칫하면 계약금만 날릴 수 있으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 금액과 매수하려는 아파트 가격의 전세가 매수가, 즉 갭을 잘 계산하셔서 사셔야 합니다. 요즘 전세값이 점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예전에 3억 갭으로 못 산 아파트가 있다면 지금은 살 수 있는 경우에 아파트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자금이 부족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장 실거주 하실 분들은 아직 정고점에서 15%나 20% 가까이 빠진 곳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비해서 조금씩 다들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서나 관악, 동작, 서대문은 아직도 가격 회복을 조금밖에 못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내 상황에 맞는 곳을 사서 몇 년 후 시세가 상승 시 그동안 내가 모았던 돈과 함께 살고 싶은 곳으로 갈아타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은 내가 팔고 확실히 갈 만한 곳이 있지 않으면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내가 갈 지역 혹은 아파트 3개에서 5개 정도는 조사한 다음 어느 정도 계획이 서면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대출 규제로 잠시 시장이 주춤하고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매물이나 급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일단 상황과 내가 계획해 놓은 단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갈아탈 상황을 정할 것 같아요. 막연히 많이 떨어지면 사야지 이게 아니라 옮기라는 이 아파트가 예를 들면 12억이면 사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격선과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갈아타기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신 같은 아파트에서 단지 평형 늘리기 혹은 도봉구에서 노원구 아니면 은평구에서 성북구처럼 수평적 갈아타기보다는 도봉구에서 동대문이나 아니면 종로구로의 이동처럼 수직적 갈아타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다주택자입니다. 여러가지 세금 규제로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언제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게 폭탄을 던질지 몰라 정부 정책이나 세금에 관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정책들이 무주택자들을 위한 내용들이고 다주택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사인을 정부에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규제에 맞서기보다는 그에 맞춰 흘러가는 게 부작용도 없고 내 자신을 지키는 데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도 지방에 살다 보니
지방시장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치 대비 가격들이 많이 내려와 상급지와 중하급지 간의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된 곳이 많습니다. 지방의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방 부동산의 침체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분양과 거래 절벽 현상으로 건설 경기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부동산 상황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체감될 정도로 괜찮아지진 않습니다. 또 괜찮아진다 싶으면 다시 또 정부의 발표안으로 일부 진전 일부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그러기에 금리도 지방과 수도권을 차등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지방 침체장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뭔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까요?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세금적인 부분이 한 번은 언급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지방시장이 지금은 기회일 수도 있고, 미리 공부를 해놓는다면, 그리고 지방에 씨를 뿌려놓는다면 좋은 기회가 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면 침체, 과열이면 과열, 그때마다 규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 시장을 금방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규제가 대출 규제인데요. 서울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과열되고 있고 그 온기가 곧 퍼질 것 같은 위기와 함께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금리 인하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그 폭발력이 클 거라 생각하고 미리 규제책으로 눌러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늘 있어 왔고 더 중요한 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나치게 걱정할 것도 없고 여러 하락론자, 상승론자들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듣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나의 모든 전 재산을 건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먼저 나의 재정 상황과 가족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객관화하시고 그에 맞는 지역을 한 곳이 아닌 4군데에서 5군데 정도로 넓혀보시면서 옮기고자 하는 아파트 가격들을 최소 2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살펴보세요. 매매가 전세가를 같이 살펴보시고 근처 부동산 사장님들께도 한 번씩 전화하셔서 분위기도 물어보시고 금매는 없는지도 물어보세요. 정부의 정책들이나 방향들도 항상 체크하셔서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 허들과 장애물들에 맞서기보다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 항상 내 상황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상황을 잘 아는 건 그 어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일 겁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저만의 판단 방식으로 부동산을 공부하고 투자해왔고 내 집 마련을 해왔습니다. 실패해서 손해본 것도 있고 큰 수익을 가져다 준 것도 있지만 더 크게 얻은 수익은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 나만의 기준과 판단 방식이 생겼다는 것이네요. 여러 훌륭하신 전문가들의 이야기에서 큰 방향을 그려보고 참고해 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한 전문가의 말에 몰입되어 내 인생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경험을 통해 꼭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며 추천부인이었습니다.